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뇌 속의 전달자, 신경 전달 물질에 대해서 이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신경 전달 물질이 핵심어가 되겠죠. 자, 인간의 뇌는 1.3kg에서 1.5kg밖에 하지 않지만 이 신경망의 개수가 무려 100조 개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1조만 돼도 단위수가 너무 크니까 좀 잘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럼 100조라 그러면은 거의 우주 별의 개수래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뇌가 소우주다라는 말이 있대요. 근데 이제 이 뇌가 어떻게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지, 이 신경세포끼리 어떻게 정보를 주고받는지를 이제 얘기하는, 그 과정을 얘기하는 게 이 글이에요. 근데 이제 신경세포와 신경세포 간에 전달하는 게 바로 이 신경 전달 물질이야 라고 하는 게 핵심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 글의 필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인류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사람들은 이 신경 전달 물질 체계가 다를 것이다 라고 또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알 수 없죠. 아직 다 연구가 아직도 진행 중인 분야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뇌의 비밀을 풀기만 하면 이제 동물 실험도 필요 없다, 임상 실험 같은 것도 필요 없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신경 전달 물질의 체계를 밝히는 것이 이제 각 나라별로 우리나라 포함해서 매우 중요한 그런 과제인데요. 오늘 독서 교과서 본문을 읽으면서 이 신경 전달 물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과 함께 먼저 이 신경 전달 물질에 대한 이 배경 지식을 살펴볼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페이지 55쪽에서부터 56쪽만 살펴볼 거예요. 원래 54쪽부터 본문인데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55, 56쪽에 중요한 부분인 4, 5, 6, 7 문단만 할 거예요. 나머지 문단은 1, 2, 그리고 8, 9가 있거든요. 9문단까지 있어요. 1문단부터 9문단까지 있는데 나머지 문단 여러분이 혼자 공부하기에도 읽어도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4, 5, 6, 7 이 부분은 살짝 신경전달 물질에 대한 과정이 나오기 때문에 까다로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4, 5문단이 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6, 7문단이 한 내용이라서 선생님과 함께 이 네 가지 문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생님과 함께 지금 신경 전달 물질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건데요. 사실은 되게 간단하고 재미있는 파트인데 우리가 배경 지식이 없으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함께 잠깐 여기에 필요한 배경 지식을 알아볼게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배경 지식을 알고 이 지문을 읽는다면 이해가 되면은 재밌죠. 다시 보고 싶고 공부하고 싶고 반복해서 읽고 싶은데 이거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으면 용어가 낯설잖아요, 일단은요. 그리고 또 여기는 물론 이렇게 생명과학 공부한 친구들은 아마 이 물질에 대해서 또 많이 배웠을 거예요. 이거 쉬울 거예요. 근데 또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배경 지식을 선생님이 설명하도록 할게요. 우리 뇌는 이제 이렇게 신경세포가 있어요. 신경세포 이런 건 다 그냥 뉴런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뭐 신경세포들이에요. 이렇게 신경세포들이 다 있는데, 신경세포들이 이렇게,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틈이 있어요. 원래는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이 안에 이제 뭐 전깃줄, 세포질이라는 물질이 여기 전깃줄처럼 이렇게 연결돼 있을 거야. 이렇게 전깃줄처럼 연결돼 있어서 이렇게 전기가 찌릿찌릿 신호를 보내면은 이렇게 가는 구조일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20세기 초까지만 해도요. 근데 이 생각을 뒤집은 사람이 있죠. 이 뒤집은 사람이 누구예요? 이름이 오토 레비 박사예요. 오토 레비 박사.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노벨 의학상도 받았죠. 이걸 알아내가지고. 아니야, 이거는 전기줄처럼 세포질이 여기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쭉 신호를 보내는 게 아니야. 여기에는 틈이 있어 라는 걸 이 사람이 이제 알아냈어요. 그러면은 여기 안에 틈이 있잖아요. 그럼 뭘로 보내는 걸까요? 이 틈을요?
그걸 선생님이랑 함께 이제 잠깐 살펴볼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면 알다시피 이 책은요, 용어가 별로 어렵지 않아요. 선생님은 최대한 책에 있는 용어를 쓰도록 할게요. 다시 선생님 여기 바꿔서 다시 그럼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 있죠. 이게 신경세포 있잖아요. 신경세포의 이 말단, 그 다음에 그 틈, 그 다음 원래 이렇게 여러분들 보면 알다시피 이 말단 부분, 그리고 이렇게 접합하는 이 부위예요. 이걸 우리가 여러분들 날개에는요, 페이지 55쪽에는요, 이거를 연접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요 내용을 이거 시냅스잖아요. 시냅스라고 배웠죠, 여러분들. 배운 친구들은. 그래서 여러분 날개도 이제 이 연접이 뭐야? 시냅스가 뭐야? 그리고 나와 있죠. 신경세포의 이게 신경돌기 말단이에요. 신경돌기 말단이 이 다른 세포와 접합하는 이 부위를 다 시냅스라고 해요. 그럼 선생님이 요 시냅스 요걸 이제 확대해서 이 끝부분을 확대해서 지금 다시 그려볼게요. 자, 그럼 다시 그리면은요. 자, 선생님이 지금 자, 보면은요. 이 지금 시냅스를 다시 그린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와 그다음 밑에 이제 받아주는 부분이 있겠죠. 여러분 책에도 이제 참고를 하면 되는데 조금 더 쉽게 선생님 설명해 볼게요. 그래서 먼저 여기 전기 신호가 이렇게 와요. 그럼 여러분 잠깐만 용어를 잠깐만 여러분들이 전기 신호 하기 전에 여긴 이제 뭐 전 시냅스 그리고 뭐 후 시냅스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여기를요, 여러분들 이게 시냅스 틈이에요. 시냅스라고 하는 게 우린 좀 더 익숙하긴 한데 여러분 교과서에는 연접 틈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선생님이 볼 때는 그냥 최대한 교과서 용어를 하면은 여러분들 다시 이걸 하기가 쉽겠죠. 읽기가 쉽겠죠. 자, 그러면 이제 계속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책에 있는 용어로는요, 요 부위가 뭐냐면은 요 부위가 신경섬유 말단부예요. 그죠? 신경섬유 여기가 말단부예요. 신경섬유 말단부에 뭐가 있냐면요. 동글동글하게 이게 뭐냐면요. 소포체가 있어요. 여러분의 책에 우리 독서 교과서에는 소포체라 그래요. 근데 원래 이거 시냅스 소포라 그러거든요. 상관없죠. 뭐 무슨 용어를 쓰든지. 이거 주머니가 있어요. 끝에 더 많겠죠. 그리고 여기 안에 뭐가 있냐면요. 선생님이 여기 좀 색깔별로 갖고 왔어요. 이게 신경 물질이에요.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자, 신경 전달 물질이 이렇게 있어요. 원래 더 많겠죠. 더 많은데 선생님이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요것만 몇 개만 했어요. 더 많아요. 그러니까 신경 전달 물질이 지금 핵심이에요. 얘네가 지금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핵심어는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신경 전달 물질.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시냅스 이 틈이 있잖아요. 근데 아까 뭐 세포 질로 연결돼 있다 그런 게 20세기 초 이전이잖아요. 그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이건 무엇으로 전달을 하냐? 이 틈이 있는데 무엇으로 전달을 하냐? 그럼 이게 바로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화학 물질로 전달을 하는데 그 화학 물질 이름이 신경 전달 물질이야. 그래서 여러분 책에 보면요. 이 신경 전달 물질은 그 40종류가 넘는다고 해요.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아직 밝혀진 게 아니니까, 확정된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게 아세틸콜린이에요. 이게 제일 많고요. 여러분들 이제 보면 알다시피 우리 노벨 의학상 받았던 1936년에 노벨 의학상 받았던 사람이 아까 누구였어? 오토 레비 박사거든요. 그 박사가 이거를 발견했어요. 아세틸콜린이라고 이제 이 물질이 그 사람은 미주신경 물질이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아세틸콜린으로 밝혀졌다라고 했는데 이건 이제 본문에서 볼 거니까요. 근데 지금 이걸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해요. 선생님 볼게요. 그럼 신경 전달 물질이 소포체에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럼 계속 볼게요. 그럼 여기는 원래는 여러분들 이게 이렇게 CA가 있어요. 칼슘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밖에요. 그럼 얘가 CA라고 할게요. CA가 이렇게 있어요.
자, CA가 이렇게 있다가 이게 전기 신호를 보내요. 이제 신호를 보내겠죠. 신호를 보내면은 이제 CA가 여기로 들어와요. 왜냐하면은 여기 CA 농도가 많으니까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들어와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하고 CA가 여기로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여기 신경 전달 물질, 얘네 있죠. 신경 전달 물질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소포체가 이렇게 이동을 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정보가 이렇게 이게 보면 얘가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이동을 해요. 얘네가 이렇게 크게. 그래서 자, 여러분들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은요, 신경세포막과 결합한다. 이렇게 여러분 용어로 지금 쓰는 거예요. 여러분 교과서 용어로 지금 쓰려고 선생님 최대한 똑같이 쓰려고. 그럼 얘네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뭐냐면요. 이게 신경세포막이잖아요. 이게 신경세포막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책은 신경세포막과 결합 후 이게 결합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결합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얘네가요, 이제 터져요, 여기서. 그러면 이게 얘네가 터져요. 그럼 이제 막과 결합한 후에 터진다. 그럼 얘네가 터지는 거야. 이렇게 띵 터지고, 얘네가 띵 터지고, 이렇게 찡 터지니까 터지면서 어디로 와요? 얘네가 이제 내려오겠죠? 얘네가 이제 있다가 터지니까 이게 밖으로 내려오게 돼요. 쏟아져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전달 물질이 이렇게 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에서 화학 물질로, 그 다음 다시 전기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거든요. 자, 얘네가 이제 다시 터지는 걸 하기 전에 이 틈 사이에 이게 뭐냐면요. 나트륨이에요. 얘네가 선생님 지금 갖고 왔어요. 이게 나트륨은 양이온이에요. 플러스. 이온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온은요. 그래서 원자가 전기를 띠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이온은 흥분시키고. 그죠? 더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이온도 있는데 음전자 마이너스 이온은요. 전기를 띠고 있는 게 이온인데 이 마이너스는 이렇게 흥분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나중에 이제 할 건데 얘네가 이제 나트륨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있단 말이에요. 얘네가. 아이고 동그란 거 갖고 왔더니 잘 고정이 안 되네. 근데 여기 뭐가 있냐면요. 수용체가 있어요. 수용체. 이렇게 수용체가 모양도 선생님은 네. 막 꽃처럼 막 이렇게 막 수용체가 돼 있는 선생님 일단 간단하게 이렇게 할게요. 얘가 수용체예요. 우리 책에 수용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얘는 단백질로 되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얘가 이 신경 전달 물질이 이게 세포막과 결합한 후 터진다 그랬잖아요. 터지니까 어디로 오냐면요. 요 수용체 있죠. 수용체로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자, 이렇게 얘가 딱 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그러면 여기 문이 열려요. 이 수용체에 문이 열려요. 그 대문이 짠 하고 열리듯이 여기가 짠 하고 열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열렸어. 그럼 뭐가 이동하겠어요? 여러분들 책에 이게 그대로 나와요. 페이지 56쪽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죠. 나트륨이 여러분 책이 56쪽에 이제 그림이 똑같이 나오는데요. 이 나트륨이 여기로 이렇게 문이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요. 자, 여기 위에 우리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 신경 전달 물질이 핵심 뭐야? 신경 전달 물질이 여기 안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신경 전달 물질은 여기 결합하는 거예요. 수용체와 결합해요. 이렇게 결합하는 거예요. 결합해서 뭐냐 하면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 책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요. 신경 전달 물질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경 전달 물질이 그래서 여기 여러분 교과서는 뭐라고 비유하냐면요.
신경전달 물질은 열쇠야. 그 다음에 이게 수용체예요, 수용체. 이 수용체는 열쇠 구멍이야 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얘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냅스 틈으로 신경전달 물질이 이렇게 와서 그제서야 이제 문이 열려서 밖에 있던 이런 나트륨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플러스 이온이 이렇게 다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 신경전달 물질은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그럼 얘네가 플러스잖아요. 나트륨이 왔으니까 이제 흥분되고 이제 여기서 이제 전기로 이제 다시 또 이렇게 이동하는 거죠. 전기, 화학물질, 전기로 해서 이렇게 신경세포와 신경세포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다시 이제 제자리로 가거든요. 다시 제자리로 가면 문이 닫히겠죠. 그래서 이게 제자리로 가는 걸 막아주는 게 뭐냐면요. 얘네가 원래 제자리로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문이 닫혀요. 그러면 제자리로 가는 걸 막아주는 게 뭘까요? 그게 항우울제래요. 항우울제를 투여하면은 원래 우울하잖아요. 얘네가 이제 가버리면은 이 플러스 이온들이 못 들어오니까, 양이온이 못 들어오니까, 양전기를 띤 애들이 못 들어오니까 이제 얘네들이 못 가게 막는 게 이제 항우울제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 신경물질이 내려왔어요. 신경물질이 내려왔는데 신호를 안 보내. 신경전달물질이 내려왔는데 신호 안 보내면은 그게 이제 행동으로 안 옮겨지니까, 뇌에서 신호 보내는데 행동으로 안 옮겨지니까 그게 파킨슨 병이라고 해요. 그 다음 선생님이 예전에 치매 예방 영상에서 봤는데요. 요게 화학물질이 쏟아지도록 돕는 게 있대요. 근데 그게 이제 뭐 비타민 B라고 그러거든요. 이 신경전달 물질이 쏟아져서 열려야지만 이렇게 문이 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비타민 B를 섭취해야 된다 뭐 하는 영상 선생님 그때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신경전달 물질이 이걸 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잘 알아야 돼요. 어떤 과정인지요. 그럼 이걸 아마 배경지식으로 갖고 있으면은 아마 선생님이랑 함께 본문을 읽는 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한 가지만 더 붙이면요. 여러분, 신경세포는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신경세포 자체는 변하지 않는데요. 근데 시냅스는 변한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이렇게 지금 이런 시냅스는 그러니까 신경세포보다 훨씬 많겠죠. 시냅스는요. 신경세포보다 이 시냅스의 숫자가 몇 배, 몇천 배 더 많다고 해요. 100배, 뭐 몇천 배 더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자전거 타는 훈련을 했다. 자전거를 내가 못 탔어, 처음에는. 근데 자전거 타기 훈련을 했더니 자전거 잘 타게 됐어. 그런 거는 내가 많이 연습을 해서 그 기능과 관련된 시냅스가 새롭게 연결 코드가 만들어지면서 시냅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새롭게 연결되면서 그 분야가 발달한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훈련하면 그 시냅스들이 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새롭게 정교화되는 거죠.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이 시냅스만이 형성되는 게 아니라 상상만으로도 이게 가능하다라 그래서 뭐 이미지 트레이닝이라는 것도 나온 건데 그게 바로 요 시냅스 때문에 나온 거예요. 예전에는 많이 몸을 훈련해야 자전거 타는 훈련을 많이 직접 몸으로 육체적으로 해야 시냅스가 그에 발달해서 정교하게 돼서 형성되는 걸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 상상만으로도 이 시냅스가 발전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막 일부러 웃는 거 있죠. 그럼 뇌가 속아서 난 상상만 했는데 그에 따른 시냅스가 만들어져서 뭐 그렇게 또 긍정적으로 몸이 또 반응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억지 웃음 짓기, 뭐 이미지 트레이닝으로 내가 잘하는 상상하기만으로도 한다고 하니까 이런 연구 분야도 있어요. 어쨌든 지금까지 봤던 이 내용을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선생님과 함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본문을 다 같이 봐야 되는데 사실 지금 시간이 없어요. 총 9개의 문단을 다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중요한 문단부터 선생님과 함께 살펴볼게요. 여기 지금 4문단이에요.
4문단을 선생님과 함께 4, 5, 6, 7이 이 문단이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고 나머지 문단은 이제 추후에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신경 전달 물질은 여러분 페이지 55쪽이에요. 10번째 줄이에요. 보통 때는 신경 섬유, 말단부. 이게 신경 섬유의 말단부예요, 지금. 그래서 신경 섬유는 이제 신경 돌기예요. 원래는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게 축삭 돌기고 뭐 가지 돌기도 있고 여러분들 배웠죠. 근데 여기서는 그냥 신경 돌기만 그렇게 뭉뚱그려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신경 섬유는 그냥 신경 돌기를 가리키는구나 하고 여러분 그냥 알면 될 것 같아요. 신경 섬유 이게 말단부죠. 신경 섬유 말단부에 조그만 주머니인 소포체, 이게 지금 주머니예요. 이 소포체에 뭐가 저장되어 있대요? 신경 전달 물질이 저장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경 전달 물질이 핵심이에요.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어떤 걸 살펴보냐, 이 문단에서는요, 이 신경세포와 신경세포의 신경세포 간에 이 틈이 있는데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매개체가 뭐냐 하면 바로 이 신경 전달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이 신경 전달 물질은 이게 신경 전달 물질이 저장되어 있다. 이 주머니에 전달돼 있어. 자, 그러면은 신경 정보가 정기적 신호로 신경 섬유막을 통해 말단부로 이렇게 전파되어 오면 이 주머니가 신경세포막과 결합한 후 터져서 신경 전달 물질이 연접 틈으로 방출된다. 자, 여러분 선생님과 함께 이거 지금 과정이에요. 신경 전달 물질이 신경세포 사이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이 지금 있는 거예요. 이미 다 설명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신경세포가 전기신호를 보내요. 그러면은 이제 말단부로 이제 전기신호가 온 거예요. 자, 말단부로 이렇게 전기신호가 이렇게 오면 이 주머니가 뭐예요? 아까 소포체죠? 여기 자꾸 움직이네. 소포체가 신경세포막, 이게 세포막이에요. 여기죠. 이 막과 결합한다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결합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결합해서 얘는 지금 터지고 있네요. 이미 막과 결합한 후 터져서 신경 전달 물질이, 이 물질이 지금 이 연접 틈으로 방출되는 거예요. 이 시냅스 틈으로 방출됩니다. 그럼 방출된 신경 전달 물질은 2만 분의 1ml 정도의 짧은 간격을 흘러서 다음 신경세포막에 다다른다. 근데 다다르는데 어디 다다른다고요? 바로 수용체한테 다다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 우리 이따가 여러분 8문단에도 하겠지만 신경 전달 물질이 많으면 수용체는 적어지고 수용체가 많아지면 신경전달 물질은 작아지고 해서 항상성을 유지해라고 해요. 그래서 반드시 이게 1대1로 대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제 나중에 할 거니까 그때 보고요. 그다음 세포막에 있는, 그 다음에 보세요. 지금 얘가 신경세포막에 다다르는데 세포막에 있는 특수한 구조가 뭐예요? 세포막에 있는 특수한 구조? 우리 아까 했죠? 이거죠, 이거 뭐예요? 수용체죠? 수용체와 결합해서 그래서 이제 정보가 전달되는데 이 특수한 구조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물질이라는 의미에서 수용체라고 한다. 이 수용체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일단은 선생님과 함께 했고요. 그래서 지금 4문단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은 4문단 하지만 여러분들 이제 5문단에도 계속 나와요. 선생님과 함께. 4문단, 5문단은 같은 내용을 지금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5문단에서는 이 신경 전달 물질, 그 다음에 수용체의 기능, 그 다음 특징에 대해서 나와요. 그 내용을 한번 5문단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비유하자면 신경 전달 물질은 일종의 열쇠며 이를 받아들이는 수용체는 열쇠 구멍에 해당한다.
그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열쇠가 수용체라고 하는 열쇠 구멍에 맞게 결합해서 다음 신경 세포막에 있는 대문이 열려 정보가 전달될 수 있는 것이다. 각각의 신경 전달 물질들은 각자 특유의 수용체 분자하고만 결합하여 특정 정보를 전달한다. 정리하자면 신경 정보를 가지고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화학 분자와 그 정보를 받아들이는 수용체라고 하는 특수 단백질 분자의 상호 결합으로 고도의 정신 기능에서부터 행동, 감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결정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선생님이랑 이미 했던 것으로 어려울 게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봐야 되겠죠? 특징. 막 결합하는 게 아니라 각자 특유의 수용체하고 결합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이 특징 있죠? 신경 전달 물질은 특유의 각자 결합하는 게 있구나. 아무하고나 막 결합하지 않아. 해서 여러분들 여기 특징을 잘 알아놔야겠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과 함께는요, 이제 6문단 할 거예요. 지금 6문단이거든요. 그래서 이 6문단에서는요, 이제 이온 통로가 열리는 방법, 이제 2가지가 나와요. 그것들을 선생님과 함께 살펴볼게요. 그래서 앞에서의 4, 5문단은 지금 같은 내용이었어요. 4문단에서는 뭐 했어요? 신경 전달 물질이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 대해서 했죠. 그죠? 그 다음에 5문단에서는 뭐 했어요? 신경 전달 물질과 수용체의 기능, 특징 이런 거 했잖아요. 그래서 4, 5문단을 하나로 묶을 수가 있어요. 같은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제 6문단 같은 경우는 이제 이온 통로가 열리는 방법과 통과되는 이온들 해서 6문단에서는 할 거고요. 이 내용이 지금 6문단 통째로 해요. 그 다음에 7문단에서는 이게 양이온, 음이온이 들어온 신경세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뭐 흥분을 아까 흥분시킨다, 양이온을 흥분시키고 음이온을 흥분을 억제시킨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6문단, 7문단 하나를 묶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4, 5, 6, 7문단까지 할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제 진도 나갈게요. 여기 볼게요. 신경 전달 물질이 신경세포막에 있는 수용체 단백질과 결합하면 연접 틈, 아까 시냅스 틈에서 신경세포로 이온이 들어올 수 있는 길, 즉 이온 통로가 열린다. 지금 아까 했던 거예요. 얘가 지금 신경 전달 물질이 수용체와 만나서 아까 문이 짠 하고 열리는 거죠. 이 문이 열리는데 이 통로가 바로 이온 통로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방법은 수용체 자신이 이온 통로가 되는 거죠. 지금 신경 전달 물질과 만났으니까 얘가 문이 열리면서 수용체 자체가 이온 통로가 되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 다음 선생님이 아까 설명할 때 이거 말 안 했는데 이거까지 말하면 여러분들 너무 양이 많아서 그게 뭐냐면요. 이게 수용체 옆에, 지금 수용체 옆에죠? 수용체 옆에 이온 통로가 있대요. 그게 또 이제 활성화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온 통로가 열리는 방법은 아까 2가지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2가지예요. 그걸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계속 볼게요. 이온은 원자나 분자가 전기를 띠고 있는 것이다. 양의 전기를 띠고 있는 것은 양이온. 그죠? 너무 쉽죠? 당연히 양전기 띠고 있는 건 당연히 양이온이고요. 음의 전기 띠고 있는 건 당연히 음이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이온 통로, 이온이 이제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음이온이든 양이온이든 이 안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이온 통로라고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온 통로가 열리는 방법은 수용체 분자 자신이 이온 통로가 되는 방법. 그게 첫 번째. 수용체 옆에 있는 이온 통로가 활성화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이온 통로가 열리게 되면 나트륨 이온, 칼슘 이온과 같은 양이온, 혹은 염소 이온과 같은 음이온이 신경세포로 들어올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지금 7문단이에요. 계속 살펴볼게요. 평상시 신경세포는 음전하를 띠고 있다. 만일 나트륨 이온, 칼슘 이온 등의 양이온이 들어오면 신경세포는 양전하를 띠게 되어 흥분하게 된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알아야 돼요. 양전하가 들어왔을 때는 양이온이 들어오면 양전하가 되겠죠. 당연히. 원래는 음전하인데 양이온이 들어왔으니까 양전하 띠겠죠. 그래서 흥분하게 된다. 반대로 염소 이온과 같은 음이온이 들어오면은요. 음전하가 당연히 되겠죠. 그래서 흥분이 억제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뭐 이 뒤에는 이런 물질의 이름이 나와요. 신경세포를 흥분시키는 신경전달 물질로는 글루탐산, 신경세포의 흥분을 억제하는 신경전달 물질로는 뭐 이런 게 있다. 그래서 단순하게 보면 신경전달 물질은 신경의 전기를 흐르게 하는 여닫개, 아까 열쇠라 그랬죠. 열쇠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